안녕하세요. 경리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안정적인 분위기였지만 배당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대박까지는 아니었지만 중배당 몇 경주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일 해설방송에서 창원 4경주 기량에서 앞선 양견이 분명 유리하다. 하지만 파업을 했었던 양견하고 비파업인 박종태가 힘대결, 맞대결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양분에서 놀아보자. 박종태 중심으로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태를 중심으로 주효진과 안효원을 양분에서 공략하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종태, 주효진, 안효원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쌍승이 29.3배나 나왔습니다. 쌍복은 107.4배, 삼쌍은 194.6배까지 발생이 되었었는데요. 삼쌍을 공략하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고 대부분 쌍복을 많이 구매하셨던 것 같습니다. 배당이 상당히 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광명 14경주에서는 대부분의 예상지가 정재원을 우승 후보로 잡았습니다. 얼마 전 결승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해 나갔었기 때문에 득점에서 앞서 나갔었던 정재원을 강축으로 선정하는 것은 오히려 좀 당연한 상황이었었는데 저는 방송에서 힘이 좋은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재원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측 나서면 대부분 수입을 허용했었기 때문에 박용범을 중심으로 정재원을 공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재원은 기다렸었고 박용범을 힘을 쓰면서 박용범의 정재원으로 경륜왕만 단독 적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것이 김영건까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몸싸움에 밀려나면서 3차게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박용범의 김영경까지 들어왔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기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가장 아쉬웠던 경주가 광명 6경주였습니다. 이기안에 김종현을 공략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현이 한 바퀴 힘을 썼었고 그 후미를 이기안이 끌어내면서 마크를 했습니다. 추입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경주 진행상 충분히 추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추입 승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기안이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추입만 나왔었더라도 17.4배 적중할 수 있었는데요. 복승만 5.0배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전일 임채빈이 정종진 보는 앞에서 정종진의 기록 세웠었던 50연승과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일 금일 경주로 새로운 연승 기록인 51연승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편성 자체가 쉽기 때문에 낙차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무난하게 새로운 연승 기록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출전하면 할수록 경륜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임채빈. 과연 어디까지 기록이 연장될까요? 6월 말 최강자전이 좀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임채빈의 경기력을 본다면 견제할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승전 진출이 가려지는 토요경주는 강자들에게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저배당 공략 우선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발하고 특성급은 안정적일 것 같고요. 항상 교차경주, 우스급 경주하고 광명 우스급 경주가 다소 좀 까다롭게 편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김득희하고 이한성, 김영석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득희가 전일 직선에서 취입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에서 다시 만났었던 김영석이 나름 승부를 짧게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만 김득희가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연 이번 편성 김득희가 또다시 자신감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한성 전일 아쉬웠습니다만 희속감은 상당히 좋았어요. 김영석이 우승을 찾아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석과 이한성을 상대로 김득희가 편안하게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김득희를 중심으로 김영석과 이한성의 전략적인 연합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조동우하고 서한글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서한글이 때리고 조동우가 몰가서 수입해 나간다면 조동우의 동반 입상 조동우가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조동우가 팀 선배 최평주 챙겨 나가려고 할 것 같고 서한글은 충청권 조용일과 연합 펼쳐 나간다면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는 이인우 중심으로 임대승 몰고 와서 살짝 추입해 나가는 후미는 구상신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구상신에 막히냐 임대승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임대승이 힘이 좋기 때문에 이인우 임대승을 타겟으로 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선발급 4경주 김현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김준민이 때릴 것 같은데 전일 3, 4코너 돌아 나오면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런 김준빈보다는 후미 마켓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노태컨이 아무래도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오경주입니다. 조용현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조용현도 이번에 참 기회를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상인의 선행을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느냐, 송대호가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송대호가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은 충분히 김상인 정도는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조용현도 송대호를 좀 더 의식한 경주 운영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발급 분위기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선발급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득희, 전일 솔직히 불안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절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몸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직선에서 저치까지 나서면서 외선 칩 반경 나서면서 머리까지 쳤었던 김득희,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에서 다시 만난 김영석을 활에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한성이 제기랑 발에 나가면서 김득희를 떨고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이한석은 차계로 밀려났어요. 하지만 시속감은 좋았습니다. 김득희가 시속을 보지 않고 경주 상황만 분석하게 된다면 김영석을 활약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영석 전일 머리 칠 뻔했습니다만 김득희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그만큼 김득희 김영석과 경주를 했었기 때문에 김영석의 몸 상태가 좋다는 것을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이한성의 선행감 만만치가 않아요. 11초 때 중반 끊어냈었다는 점, 그 시속이면 김득희도 버거울 것 같습니다. 김영석보다는 아무래도 이한성을 의식한 경주는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전 2번하고 7번입니다.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7번, 2번과 7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에 받아낼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전일 김영석의 몸 상태가 좋았었기 때문에 2번이 다시금 7번이 아닌 5번을 인정하는 경주운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번이 때리고 2번이 몰고 가서 수입해 나가는 후미를 이한성에다 갖두게 된다면 충분히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2번하고 7번의 전략적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득희 입장에서는 김영석만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한성이 때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영석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김득희까지 함께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강성배가 초주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과거 광주팀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광주 B팀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강성배가 끌어내가지고 5번만 견제해 준다면 2번까지 힘든 겨줘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전일 김득희하고 김영석이 직선에서 취입덱을 펼쳐 나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7번 쪽으로 공략해 나간다면 배당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7번이 가게 된다면 4번 강성배가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죠. 여기에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7-4하고 7-5견 주권, 7-4하고 7-5는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득희가 자칫 의창팀 김성수와 연합을 펼쳐 나가거나 또 정성훈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전일은 아쉬웠습니다만 시속감이 좋았었던 이한성을 중심으로 7-4나 7-5견 주권, 7-4나 7-5는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석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의 중심은 2번하고 5번 두 차권 중에서 2번과 7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받아라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조동우하고 서한글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조동우가 생일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일찍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일찍 들어가다 보니까 서한글하고는 85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과연 서한글이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 조동우가 서한글 상대로 직선 출발 살려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4번이 힘을 쓰는 겨줘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동우가 이를 활용해 나간 다음에 직선 추입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연합은 경주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복까지는 오히려 서한글이 버티고 조동우가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4번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선발급 선수들도 보니까 전일도 팀이 만나면 팀이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았었던 경주가 있었습니다. 조동우도 차평주를 뒤에다 붙이고 경주를 펼쳐 나가게 된다면 2번과 6번으로 차평주와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죠.
부산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2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용일도 컨디션이 좋아요. 서한글이 조용일과 연합 펼쳐 나가면서 2번하고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4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타협 가능성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있고 또 선수 출신들입니다. 싸워서 좋을 일 없어요. 따느냐 못 따느냐 게임인 것 같은데, 충분히 조동우의 추입발이면 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헌데 못 딸 수도 있어요. 복순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2번하고 4번 쌍복 승부가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인우 월등한 것 같습니다. 시속감도 좋고 기량도 좋은 이인우, 김용수와 훈련하다 보니까 시속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김용수는 지금 특선에서 선행 강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선수라는 점, 이인우가 김용수 반만 쫓아가도 우수급에서 머리급으로 활약할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이인우를 중심으로 후차가 찾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컨디션 괜찮았었던 구상신 간만에 졌었습니다만 직선에서 취입발 허용 당했었고, 임대승은 힘을 썼는데 취입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연 이인우가 구상신, 임대승 중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이인우를 제외하고는 저 대부분이 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딱히 이인우가 챙겨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순리대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이 때려줍니다. 1번이 몰고 가요. 그 뒤를 구상신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시속감이 좋다면 1번이 7번을 하게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1번, 7번. 시속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구상신이 쫓아 들어가면서 1번 뒤를 공략해 나가는 1번과 6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구상신보다는 임대승이 선행감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조창인 전라권 선배의 도움까지 받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라는 점, 1번하고 6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 7번, 6번이 아무래도 삼복승에선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창인이 3번이나 7번의 뒤를 막혀 나간다면 3차권 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1번, 3번이라든지 1번, 6번, 3번 정도는 조창인 삼복승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리대로 간다면 1번, 7번, 6번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 근데 임대승하고 구상신이 앞에 있고 이인우가 뒤에 있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조창인이 1번의 뒤를 막혀 나가는 것이 아니라 1번을 괴롭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이인우가 빠져야죠. 강축으로 나서고 있는 이인우가 빠지기만 한다면 배당이 나옵니다. 빠졌을 때는 아무래도 배당이 만들어진다는 점, 배당을 한번 노려본다면 7-3하고 7-6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인우가 빠지게 된다면 7-3하고 7-6은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 구상신과 동반 입상이냐 임대승과 동반 입상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선행력 발휘에 나갈 수 임대승이 버텨내는 작전이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김현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도 괜찮은 김현, 이번에 차 잘만 마무리하면 우수급 승급도 여유있게 올라갈 수 있는 김현이라는 점에서 강공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본인이 머리로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힘을 쓸 수 있는 김준빈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준빈 전일 3, 4코너 지점에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시속이 떨어졌어요. 버텨내지 못하면서 외선으로 흘러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연합보다는 아무래도 노태권이 5번의 뒤를 미창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준민이 때리고 김현이 훌러덩 넘어서면 노태권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마크되면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5번과 6번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준민이 제대로 된 타임을 잡고 김현이 노태권 견제에 나가기 위해서 병주 태울 가능성, 그렇게 된다면 5번과 2번 정도는 차선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5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순리대로 간다면 5번, 6번, 2번이 안정감 있을 것 같은데 2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2번이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5번, 6번, 1번 정도는 권영민의 후미권 마크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편성은 5번과 6번 동반 입상 깔끔한 한방 승부로도 한번 기대해 봐야 되는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기입니다. 이번 편성도 특별 승격 기회를 갖고 있는 조용현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직접 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리기보다는 아무래도 또 때릴 수 있는 김상인을 활이 나가면서 조용현이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시속감만 좋다면 조용현이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 송대호가 전일 머뭇거리다가 고전을 했습니다. 착순권 진입에도 실패했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송대호. 하지만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김상인 때려봐야 희속 자체가 어중간합니다. 12초 때 초중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송대호가 4번에 들 밀착 막혀 나간다면은 김상인이 끝까지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아요. 발주대치가 좋기 때문에 초반 총성 올리자마자 4번 뒤만 확실하게 물고 간다면 자리 변동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동기가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송대호가 이동기를 빼앗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동기가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전 개인적으로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상인이 때리고 7번이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인이 지금 창원에서 의창팀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조용현이 과거 진주팀에서 훈련했습니다. 창원 쪽에서 훈련했었는데 같은 비선수 출신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김상인의 시속감을 좋다면 철저하게 지켜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친분 있기 때문에 4번과 7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4번, 7번보다는 전 1번이 이번 회차만큼은 금일만큼 좀 돋게 품고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전일은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4번, 7번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 1번, 7번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4번, 1번, 7번, 4번, 1번, 7번, 3번 경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기범석의 3차권 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창원 교차 경주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